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 예전보다 내려놓은 것도 많은데 마음은 왜 더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이제는 조금 편안해질 나이 같은데 왜 인간관계는 더 복잡하게 느껴질까요? 왜 작은 말 한마디가 더 오래 마음에 남을까요? 왜 밤이 되면 지나간 일들이 자꾸 떠오를까요? 60대 이후의 삶은 조금은 편안해져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치고 일보다 관계가 더 힘들고 앞날의 걱정보다 지난날의 후회가 더 오래 우리를 붙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유난히 편안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특별히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대단한 재능이 있어서도 아니고 화려한 노후를 살아서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삶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더 많이 채워 넣어서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힘들게 하던 것들을 하나씩 끊어냈기 때문에 삶이 편안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더 편안한 인간관계일 수 있습니다. 더 큰 성취가 아니라 더 잔잔한 평온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계획이 아니라 이제는 놓아도 되는 것을 알아보는 지혜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60대 이후 인생이 더 잘 풀리기 위해 반드시 끊어야 할 5가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애쓰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덜 힘들게 살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혹시 요즘 이유 없이 마음이 자주 무겁고 별일 아닌데도 피곤하고 잘 살아왔는데도 어딘가 삶이 자꾸 꼬이는 느낌이 든다면 오늘 이 시간이 마음을 조금 정리해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는 마음.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으려면 조금 무심해져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끝까지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 애씁니다. 누가 부탁하면 싫어도 들어주고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을 들어도 웃으며 넘기고 먼저 연락하고 먼저 챙기고 먼저 양보합니다. 혹시 내가 차갑게 보일까봐, 혹시 관계가 멀어질까봐 늘 한 발 더 다가가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쌓입니다. 왜 나만 늘 이해해야 할까? 왜 나만 먼저 연락해야 할까? 왜 나는 늘 참고, 늘 맞춰주고, 늘 괜찮은 척해야 할까?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은 처음에는 따뜻한 배려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배려가 나를 지치게 하는 의무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젊을 때와는 다른 피로가 생깁니다. 젊을 때는 책임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가족 때문에, 일 때문에, 체면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도 억지로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남은 시간도 중요하고 남은 에너지도 중요합니다. 이제는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더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모든 관계를 다 안고 가기보다 내 마음을 지켜주는 관계를 남기는 일이 더 중요해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는 마음은 겉으로는 착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 자신에게는 가장 가혹한 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 나와 잘 맞는 사람에게 편안한 사람이 되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무리한 부탁을 거절하는 것, 맞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오래 붙잡지 않는 것, 늘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 서운한 관계를 억지로 살려내지 않는 것, 이런 태도는 차가움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지키는 지혜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삶이 덜 외로운 것은 아닙니다. 관계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편안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 하나가 좋은 관계 여러 개보다 더 큰 피로를 남기기도 합니다.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사람을 많이 붙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소모시키는 관계에서 조용히 한 걸음 물러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고 하기보다 내 마음이 덜 다치는 방향으로 사람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늘 먼저 손 내밀지 않아도 됩니다. 늘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늘 참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조금 덜 애써도 남을 사람은 남고 떠날 사람은 떠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생각보다 훨씬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60대가 넘으면 이상하게도 더 자주 떠오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 기회를 놓쳤을까? 왜 더 참지 못했을까? 왜 더 잘 살지 못했을까?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낮에는 괜찮은 척 살아도 밤이 되면 마음은 조용히 지난 날로 돌아갑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혼자 오래전 일을 꺼내보고 이미 끝난 장면을 다시 떠올리며 혼자 마음 아파하기도 합니다. 후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후회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진심으로 살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말 아무 마음 없이 살았다면 후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후회 속에 너무 오래 머무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일을 계속 마음속에서 반복하면 이미 지나간 시간은 바뀌지 않는데 오늘의 기분만 무너집니다. 지나간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데 현재의 나만 점점 약해집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의 나로 과거의 나를 심판합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나보다 어렸고 지금보다 덜 알았고 지금보다 더 불안했고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실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선택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시절의 나를 끝없이 미워하고 끝없이 다시 벌주는 일은 이제 멈춰도 되지 않을까요? 그때의 나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할 수 있는 만큼은 살아냈습니다. 상처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 안에서 버티며 살아온 세월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후회는 삶을 바로 잡아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면 삶을 멈추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나는 그때 그러지 못했을까? 그 질문만 붙들고 있으면 삶은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일을 겪은 후 나는 무엇을 더 깊이 알게 되었는가? 남은 시간만큼은 어떻게 덜 후회하며 살아갈 것인가? 후회를 지우라는 뜻은 아닙니다. 후회가 있어도 그 안에 오래 살지 말자는 뜻입니다. 이미 끝난 장면을 하루에도 몇 번씩 다시 상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장면은 당신을 설명할 수는 있어도 당신의 남은 삶 전체를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은 후회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후회 속에 오래 머물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나간 날을 떠올리더라도 그 안에서 자신을 미워하기보다 조금 더 이해하려는 사람, 끝난 일을 붙잡기보다 남은 하루를 더 소중히 쓰려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삶을 다시 앞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지금 당신이 붙들고 있는 후회가 있다면 오늘만큼은 이렇게 말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때의 나도 참 애썼다.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그때 할 수 있는 만큼은 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놓아주자.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예상보다 훨씬 편안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후회만큼이나 우리의 평온을 갉아먹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남과 비교하는 습관입니다. 세 번째, 남과 비교하는 습관. 살다 보면 비교는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누구는 자식이 잘 되었다고 하고, 누구는 연금이 넉넉하다고 하고, 누구는 건강이 좋아 여행 다닌다고 하고, 누구는 노후 준비를 일찍 잘해서 마음 편히 산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듣습니다. 축하해주고, 웃어주고, 별 생각 없이 넘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흔들립니다. 나는 왜 이 정도일까? 나는 왜 아직도 걱정이 많을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살지 못했을까? 비교는 이렇게 아주 작은 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번 시작된 비교는 내게 없는 것만 더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이미 가진 것은 작아 보이게 만들고, 이미 지켜낸 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느끼게 하고, 지금의 평범한 하루조차 부족한 삶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비교에는 끝이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보다 나아 보여도 또 다른 누군가가 눈에 들어오고, 하나를 채우면 또 다른 부족함이 보입니다. 비교의 기준은 늘 바뀌고 비교의 끝은 늘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는 삶을 발전시키기보다 평온을 빼앗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비교는 젊을 때의 비교와 조금 다릅니다. 젊을 때는 비교가 자극이 되기도 합니다. 더 열심히 살아보자는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비교는 자극보다 서글픔이 되기 쉽습니다. 몸을 비교하게 되고, 자녀를 비교하게 되고, 경제 형편을 비교하게 되고, 관계를 비교하게 되고, 결국은 자기 삶 전체를 낮게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남보다 앞서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 삶이 내게 편안하냐는 것입니다. 60대 이후의 행복은 누군가보다 더 많이 가진 데서 오기보다
내 삶의 속도를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아직 걸을 수 있다는 것, 하루 세 끼를 무사히 먹을 수 있다는 것, 연락할 사람이 몇 명은 있다는 것, 마음 둘 곳이 한 군데라도 있다는 것, 밤에 잠들기 전 오늘도 큰일 없이 지나갔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은 살다 보면 너무 당연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이런 평범함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화려한 삶을 볼 때마다 내 삶이 초라해 보인다면 잠시 눈을 돌려 내가 이미 지켜온 것들을 찬찬히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당신 나름대로 참 많은 것을 버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남이 쉽게 알지 못하는 무게와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니 남의 기준으로 당신의 삶 전체를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 풀리는 사람들은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자기 삶의 결을 지키는데 에너지를 씁니다. 조용한 하루를 지키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살아내는 것, 과하지 않게 욕심내고 지나치게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는 것, 그런 태도가 긴 인생을 더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비교는 결국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 이제는 누군가와 나를 자꾸 나란히 세우기보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덜 불안한지, 조금 덜 흔들리는지, 조금 더 편안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런 평온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몸을 너무 오래 멈춰두지 않는 일입니다. 네 번째, 몸을 쉬게만 하는 생활.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제는 좀 쉬어야지. 평생 일했으니 이제는 편하게 살아야지.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오래 애썼고 쉴 자격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쉬는 것과 멈추는 것은 다릅니다. 몸을 쉬게 한다는 것은 필요한 휴식을 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삶 자체를 멈춰버리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고 몸을 거의 쓰지 않고 움직일 이유가 없어지고 밖에 나갈 일도 줄어들고 누군가를 만나는 일도 점점 뜸해지면 처음에는 편한 것 같아도 어느 순간부터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거워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편할 것 같지만 너무 오래 멈춰 있으면 사람은 오히려 더 쉽게 처집니다. 몸이 둔해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괜한 걱정이 늘어나고 기분도 자꾸 가라앉습니다. 삶은 이상하게도 움직일 때 더 살아있는 느낌을 줍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잠깐 걷는 일,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는 일, 시장을 걸어 다녀오는 일, 화분에 물을 주는 일, 가볍게 몸을 펴는 일, 이런 작고 사소한 움직임이 하루의 기분을 완전히 바꾸기도 합니다. 몸을 움직인다는 것은 단지 건강을 위한 일만은 아닙니다. 내가 아직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내 하루가 흐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리한 도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 몸을 포기하지 않는
작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움직이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 삶과 연결되는 쪽으로 몸을 쓰는 것, 그것이 결국 마음까지 지켜줍니다.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은 젊음을 억지로 붙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움직일 수 있는 몸을 소중하게 다루는 사람입니다. 조금 걷고, 조금 펴고, 조금 바깥 공기를 마시고, 조금 사람을 만나고, 조금 삶의 흐름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 그 작은 반복이 삶을 다시 부드럽게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을 가장 빨리 멈추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나이에 뭘 이라는 체념입니다. 5번째, 이 나이에 뭘 이라는 체념. 많은 분들이 아주 담담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나이에 뭘 배우겠어? 이제 와서 뭘 시작하겠어?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뭐 하겠어? 지금 바뀐다고 얼마나 달라지겠어? 이 말은 듣기에는 현실적이고 차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삶의 문을 스스로 먼저 닫아버리는 말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20대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40대처럼 무작정 밀어붙일 수도 없습니다. 예전과 같은 속도도 아니고 예전과 같은 체력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능성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이지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바뀌는 것이지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60대 이후에는 젊을 때보다 더 깊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천천히 배울 수 있고,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할 수 있습니다. 삶은 빠르게 넓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조용히 깊어질 수 있습니다. 책을 한 권 천천히 읽는 일, 매일 짧게라도 글을 적어보는 일, 새로운 반찬 하나를 배워보는 일, 익숙하지 않은 길을 한번 걸어보는 일, 한동안 멀어졌던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는 일, 작은 모임에 한번 용기 내어 나가보는 일. 이런 시작들은 겉으로는 아주 사소해 보입니다. 하지만 삶의 안쪽에서는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거창한 변화만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큰 돈을 벌어야 하고, 대단한 성취를 해야 하고, 남들이 알아줄 만한 무언가를 해야 삶이 달라졌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그렇게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의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가입니다. 조금 더 마음이 움직이는가, 조금 더 삶을 포기하지 않았는가.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새로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란 어쩌면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너무 빨리 포기하는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오늘 작은 것 하나라도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짧은 산책 하나도 괜찮고, 작은 메모 하나도 괜찮고, 오래 미뤄둔 전화 한 통도 괜찮고, 이제는 해보고 싶었던 일을 조용히 꺼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잘 풀리는 사람들은
젊어서 대단한 일을 해낸 사람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삶은 끝까지 우리에게 작은 가능성을 남겨둡니다. 그 가능성을 믿는 사람에게 하루는 다시 살아갈 만한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 이 나이에 뭘? 이 말은 이제 조금 덜 하셔도 좋겠습니다. 대신 이렇게 바꿔 말하면 어떨까요? 이 나이니까 이제는 나답게 살아보자. 이 나이니까 불필요한 것은 덜어내고 정말 중요한 것만 남겨보자. 이 나이니까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한 삶을 살아보자. 그 생각 하나가 인생의 후반부를 전혀 다른 빛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60대 이후 인생이 더 잘 풀리기 위해 반드시 끊어야 할 5가지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는 마음,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남과 비교하는 습관, 몸을 쉬게만 하는 생활, 그리고 이 나이에 뭘 이라는 체념. 가만히 보면 이 5가지는 모두 삶을 밖에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쪽에서 조금씩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더 조용하고, 그래서 더 오래 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런 것들을 하나씩 덜어내기 시작하는 순간 삶은 생각보다 빨리 편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은 대단한 비결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운을 타고난 사람도 아닙니다. 자신을 무겁게 하던 것들을 조금씩 비워내는 사람, 자신을 지치게 하던 습관을 조금씩 멈추는 사람, 그리고 남은 시간을 좀 더 평온하게 쓰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무언가를 더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미 지난 일을 완벽히 정리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보다 조금 부족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작이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도 내 삶을 함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이 5가지 중에서 당신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것 하나를 조용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것만큼은 조금씩 놓아도 된다. 지금까지도 충분히 애썼다. 남은 시간은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도 된다. 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 단단해지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여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억지로 강한 척하기보다 내 마음을 잘 돌보는 쪽이 더 중요해집니다.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조금 덜 가져도 괜찮습니다. 조금 늦게 피어나도 괜찮습니다. 인생은 더 많이 채울 때보다 정말 필요한 것만 남겼을 때 오히려 더 잘 풀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이 너무 무겁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복잡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에게 편안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당신은 아직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